아니 어떻게 지문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냐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장진우입니다. 오늘은 독해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제가 올릴 영상 중에서 점수를 제일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피디님, 저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그냥 현장에서는 학생들한테 반말로 하는데 이렇게 존댓말로 하려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편하게 좀 얘기할 테니까 혹시 처음 본 학생들이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 영상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빠르면 9월 평가원부터 점수가 진짜 달라질 테니까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 영상까지 보고 온 학생들은 문장 해석은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글을 막 이렇게 다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하고 머릿속에 하얘지는 경우가 있었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나도 다 겪었던 문제라서 그래. 고1 때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처음 볼 때가 아직도 나는 생생하게 생각이 나. 글을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 막 남는 내용이 없으니까 대충 감에 의존해서 막 정답을 찍곤 했었어. 제발 내일 찍신 강림하게 해주세요 라고 막 빌기도 했었다니까. 근데 전 과목 만점을 받은 전교 1등의 친구의 시험지를 내가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근데 그 시험지가 생각보다 너무 깨끗한 거야. 아니 어떻게 지문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냐고. 그 친구가 글을 읽을 때는 속도 조절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알려준 대로 정말 매일 3시간씩 기출 지문을 마르고 닳도록 속도 조절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적용해서 글을 읽었었어. 그렇게 7개년에 해당하는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다 풀고 나니까 이래서 속도 조절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얘가 깨끗하게 문제를 풀고도 다 맞을 수가 있는 거였구나. 깨달음이 오더라. 우선 글을 잘 읽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글을 읽어 내려가는 거야. 결국 이해하는 것이 본질이고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글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새롭게 내가 보고 받아들이는 지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이해한 지문의 양이 내 머릿속에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읽는 속도와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겠지. 처음에 글을 읽을 때에는 시간에 대한 압박은 좀 내려놔도 괜찮아. 특히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 절대 급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이 연습이 너무 중요해.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글을 읽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보여줄게. 첫 문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Inexperientialism, 경험주의라고 하거든. 경험주의 속에서 신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여겨지게 되냐면 playing a decisive role,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여겨지게 돼. 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 종류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신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문장의 내용을 내가 이해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신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구나. 뭐에 있어서? 정신의 종류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말이야. 즉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야. 지금처럼 선생님이랑 같이 문장을 읽었을 때 주어 동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의 핵심 내용을 뽑아내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는 거야. 속도를 조절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첫 문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읽은 뒤에는 그 다음 문장부터 이해가 쉬운 문장은 좀 빠르게 읽고 넘어가고 이해가 어려운 문장은 다시 천천히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읽는 게 제일 중요해. 글을 잘 읽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문장끼리 붙여가면서 글을 읽어가는 거야. 그렇게 문장을 붙여가면서 글을 읽으면 추상적인 내용이 머릿속에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문장을 통해서 신체가 정신을 형성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첫 문장과 두 번째 내용의 문장을 붙여보는 거야. 지금부터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 첫 문장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지 얘들아? The mind is based on the body 라고 써 있어.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이 the mind,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 있냐면 신체에 근거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거지. 정신이 신체에 근거해 있구나. 그러니까 첫 문장과 붙여보면 결국 신체가 정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내용을 붙여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제 요 앞에 두 문장에 붙여서 세 번째 문장을 이해하면 눈에 띄는 연결사가 하나 보일 텐데 그게 in other words야. 여기 별표 한번 쳐볼게. 요 in other words는 재진술의 기능을 한다고 해. 즉 앞에 나온 말과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다른 언어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 자, 글을 한번 읽어보자. The kind of body humans have influences the kind of mind they have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인간의 신체의 종류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여기 밑줄 쳐볼게. 인간의 신체 종류가 영향을 미친대. 어디에 영향을 미친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종류에 영향을 미친대.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 역시 무슨 말이야?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계속 동일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문장까지 읽고 나니까 첫 번째 문장의 추상적이었던 내용이 이제 완전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해가 됐지. 어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세 문장이 이렇게 읽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겠지? 글을 잘 읽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최대한 문장의 밑줄에 긋지 않고 글을 읽는 거야. 글을 읽을 때 모든 문장의 밑줄을 그으면서 읽다 보면 왠지 글이 막 술술 잘 읽히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나도 그랬었어. 근데 이거 완전 착각이다? 글을 읽는 데 쓸 집중력이 분산되고 빼앗기게 되더라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꼭 표시해야 될 중요한 부분에만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서 글을 읽는 게 정말로 중요해. 여기서 글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꼭 표시해야 할,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표현 5가지를 알려주도록 할게. 첫 번째는 글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야. 반복되고 있는 내용은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될 때마다 너희들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는 글의 흐름을 전환시켜주는 역접의 연결사가 나오는 부분이야. 예를 들면 너희가 잘 알고 있는 but이나 however 이런 역접의 연결사가 등장하는 부분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글을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세 번째는 for example처럼 예시가 등장하는 부분이야.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용이 반복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 네 번째는 요약과 결론, 즉 너희가 잘 알고 있는 therefore나 thus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부분이야. 이 부분도 앞에 나왔던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요약하고 정리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속도를 약간 늦춰서 글을 읽어줄 필요가 있는 거지. 마지막은 it is important라든지 it is necessary와 같이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should, must, have to처럼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 이 표현들은 필자가 느꼈을 때 너무나 중요해서 독자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을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너희들은 속도를 약간 늦춰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지난 12년간 스카이 의치대에 합격한 나의 수많은 제자들도 이렇게 다 글을 읽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 검증된 독해 방법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신경 쓰지 말고 오늘 가르쳐준 방법대로 적용해서 글을 읽어보려고 한번 노력해봐. 내가 한 얘기를 다 이해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바로 끄고 7개년 수능평가원 기출문제집을 펼쳐서 주제찾기 유형을 시작으로 글을 읽는 연습을 한번 시작해봐. 내가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문제를 풀지 않아도 괜찮아.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배웠던 방법들을 실제 글을 읽는데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자,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웠던 글 읽기 방법을 적용해서 주제찾기 문제를 푸는 엄청나게 쉬운 방법을 좀 알려줄게. 이게 현장 강의 버전이라서 너희들이 훨씬 더 몰입도가 높을 거고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과정도 보여줄 테니까 훨씬 이해도 빠를 거야. 댓글로 영상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배웠던 방식을 주제찾기 문제에 적용해서 배워보고 싶은 친구들은 다음 영상으로 들어가면 돼.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